보였을 때는 지금 뭐 어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자리의 문제보다는 브랜드 선택에 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어요. 이 회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 공간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커피 사업을 할 건지 테이크아웃 위주의 커피 사업을 할 건지 이게 약간 애매해요. 메가는 명확해요. 메가는 바를 매장 입구에 넣고 올려서 테이크아웃 할 수 있게 조닝이 따로 있고 그다음 공간 서비스 할 수 있는 조닝을 줬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공간 서비스를 하는 커피 브랜드처럼 주방을 셋팩해서 안으로 집어넣고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공간 서비스를 하면서 커피 브랜드를 하는 건지 투고나 테이크아웃 뷰를 하는 건지 뭐가 먼저지? 라는 그런 생각. 근데 이 정도의 공간 서비스를 하면서 커피 브랜드를 하는 데들은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뭐 투썸이 가장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급여를 받잖아요. 급여를 받으면서 뭐 소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격 차이는 있지만 여기 안 가고 그쪽으로 가서 공간 서비스를 받을 거예요. 저가형 커피를 하면서 매장을 크게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공간 서비스를 하면서 저가형 커피를 할 때는 임대료에 대한 페이버가 명확해야 돼요. 왜냐면 공간을 우리가 30평, 35평 기준으로 하면 절대 매출이 3,500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전용평당 15만원씩만 잡아도 450만 원이에요. 450만 원으로 저가형 커피를 하려면 3,500원 팔아야 돼요. 그리고 30평을 저가형 커피로 해도 전용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한 220만 원 정도 해도 인테리어 비용만 6,600만 원 들어가고 주방식기 기물 들어가고 의탁자 가구 외부 사인 일면 들어가고 다 하면 한 1억 5천, 1억 7천 나올걸요? 그러면 감가를 털어야 되는데 그 감가를 우리가 정액으로 털어도 한 36개월 이상 털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저가형 커피 브랜드들이 공간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는 니즈는 알겠어요. 그럼 그럴 때는 가맹점주한테 시키지 말고 니네가 한번 성공 모델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하면 나오겠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 거기 말고 지금 들었던 브랜드 말고 다른 데는 그러면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뭐가 저는 그냥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거는 좀 약간 지고 있어요. 지고 있긴 한데 그동안 주신 그런 상권에서 얘네들 해놓은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이제 통계라고 하죠. 가맹점주가 그 브랜드한테 상권을 줬을 때 예상 매출과 손익을 뽑아줄 수 있는 브랜드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는 자기네 통계로 그걸 낸 거니까. 근데 그거를 해내지 못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저는 합당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손익 계산서나 이런 거는 본사에서 보내주면 약간 좀 거품이 많이 껴있어서 거기 항상 써있어요. 상기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못 보내주는 회사가 더 많아요. 이런 조직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런 상권에서 성공 사례나 아니면 실패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구두로 얘기하죠.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거는 내 브랜드로 가맹점주를 성공시켜야 되는 거니까 책임은 같아야 돼요. 그 책임을 갖게 하는 건 문서가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구두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로 받으면 문서가 있으니까 책임감 있게 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가형 커피 브랜드랑 다 만나보라고 하는 거는 문서를 많이 주고받아서 그 사람이 가맹점주에 대한 책임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그쪽 자리에서는 어떨까요? 주신 브랜드보다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가형 커피는 규모의 경제가 조금 필수예요. 아니면은 그걸 만든 사주가 이 업계에 오래 있었거나 시장의 흐름을 빨리 알거나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치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완전 신규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게 가맹점이 지만 15개 정도 되고 이제 하니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해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데 비하면 사실 15개 정도가 많은 거는 아니죠.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지금 그런 상권에서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디저트 3구도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는 브랜드를 여러 가지를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부동산 개념이에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여기다 자리를 잡으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소비자가 봤을 때는 제가 아마 거기 이제 보내드린 자료에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랑 컴포즈 정도까지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브랜드들은 다 비슷하다고 그냥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차이가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꼭 브랜드를 보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소비자 입장이고 점주 입장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도 본사가 조금 안정적인 데가 좋다 이런 말씀. 그래 좀 안정적인 데가 아니면 근데 커피를 원래 창업하시려고 딱 이제 마음 먹으십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회사보다 네. 간단한 한 두세 문장으로 우린 이런 브랜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방어 기제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언제 좋다고 했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다라. 근데 저는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쁘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게, 제가 그 브랜드가 나쁘진 않습니다 얘기하면 애매하지 않나요? 제 주관으로 봤을 땐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 다 오늘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만나는데 네, 제 생각에 너무 많은 전의를 할까봐 제가 좀 아끼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저도 뭐 이 브랜드에 완전히 꽂힌 거는 아닌데 몇 개월 동안 이제 미팅도 하고 이쪽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많이 뭐 또 알아보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아깝긴 하죠. 그 시간이 사실 뭐 또 다른 브랜드를 알아보려면은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는 다른 브랜드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속성이 적당한 커피는 중요해요. 그 지속성이라는 거는 물류의 안정성도 들어가 있는 거고 마케팅의 안정성도 들어가 있고 내가 받지 않을 만한 피해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주가 사업을 하기 전에 이 회사에 들어가서 모든 거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몇 번 해봤거나 이런 차이, 둘 중 하나여야 되긴 하는데, 가맹점주가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만들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브랜드들이 많긴 해요. 근데 그 가맹점주도 점주를 해봤지만 그 시스템에 대한 거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지금 기존에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브랜드가 훨씬 더 낫다는 예. 그게 이제 아예 전제 조건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류의 안정화,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냐가 저한테 가장 중요해요. 그거 말고는 저가형 커피라면에 있어서 창업이 중요한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가맹점을 제가 이제 몇 군데를 가보긴 했는데 뭐 매출도 잘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만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한 거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도 그렇게 많이 싼 편은 아닌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바를 만들었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공간이 있으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새는 그런 인테리어를 많이 쓰기보다는 오브제라고 해요. 네. 오브제를 많이 써요. 오브제를 쓰는 이유는 오브제는 완성된 미술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기가 되면 바꿔주거나 때가 되면 바꿔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 해놓으면 이거는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공간의 바닥이랑 이렇게 벽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오브제로 인테리어를 했다면 시기가 되면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바꾸려면 이제 큰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브랜드는 벽면마다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바닥에도 인테리어 해놓고 천장에 인테리어 해놓고 메뉴판 한다고 인테리어 다 해놓는 브랜드를 저는 제일 싫어요. 그거는 인테리어 회사랑 본사가 뭐가 있나라는 의구심을 갖죠. 가장 좋은 거는 면이 여러 개 있대. 그거를 과하지 않게 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마케팅 비용처럼 별거 아니게 몇백 들여서 다시 새로 만들 수 있는,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저가형 커피라고 생각해요. 외부 파사드는 돈을 들여야 되는 게 맞아요. 내부 인테리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의 그 자리에 다른 브랜드를 좀 찾아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메가는 좀 제외할게요. 그러니까 컴포지가 들어갈 만한 지역으로 자리를 한번 다시 찾아보는 게 좀 나을까요? 컴포트 커피까지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상권에서 잘해요 라는 브랜드 나와요. 우리 이런 상권에서 이렇게 팔아봤어요 라는 브랜드가 나오거든요. 또 그 브랜드랑 좀 더 심도 깊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뭐 다 이쪽 말씀해주신 브랜드는 다 한번 접촉을 해봐야 되겠네요. 미팅을 해보고. 보여드릴 때 자리는 괜찮은 위치인가요? 일단 상주 인원이 꾸준히 계속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권이 제가 아까 테크노밸리나 지식산업센터 같다라고 말씀드린 건 거의 공무원 조직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휴일 빨간 날은 일단 다 쉴 거고 대체 공휴일은 다 쉴 거고, 그리고 업무 시간 내에서 땡땡이 칠 수 있을 만한 시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얘네들. 그러면은 다른 고객이 될 만한 것들이 그 상주 인원 말고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 자리를 맨 처음에 이제 했던 게, 거기가 이제 뭐 어떤 생기는 그런 걸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 기존에 있는 파이 자체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거기가 좀 더 생각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거기는 좀 플러스 알파로 생각이 이제 들어서 들어간 거였었어요. 거기 일주일에 한 번은 문 닫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임대료가 생각보다 좀 있어가지고 일단 이제 브랜드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여기 또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이 자리가 지금 되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 매출 많이 안 나와요. 그럼 브랜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좋은 자리에서.
제 생각이 많이 전이되셨다면 그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저는 사실 또 어떤 게 좀 중요한 게 이제 창업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창업보다 중요한 건 창업 이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브랜드도 한번 좀 많이 만나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